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대체 휴일 3월 3일 오후 4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증시에 또 폭락이 있었고,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비앱에 인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철회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짤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종목들,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유가 있다면 주가가 바닥에서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흔들릴 이유가 진정 흔들릴 이유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또 털리는 구간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파이팅 댓글 같이 잘해보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댓글이 저한테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꼭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목이 약간 좋지가 않으니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불사조 유튜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영상을 쭉 보시면 미국은 작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 기회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 너무 많다. 그래서 2배짜리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엔비디아 폭락 나왔고, 또 속스, SQQQ도 역대 최대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작년 12월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 증시 정리하고 또 코인 가고 미국 가고 하면 코인이 될 리가 없다. 트럼프 당선이 돼서 오히려 미리 올랐고 조정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토막 난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면 절대 될 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폭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고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오르지 않은, 또 많은 개인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서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딱 3년 만에. 그 대신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 코인 거래하는 분들은 역대 최대, 지금도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금이 돌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돌아오실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속스든 또 코인이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주식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주식을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가격 상관 않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 미국으로 가자. 미국은 세금 내지만 한국은 원금 다 날라간다. 맞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손절을 참 잘 친 경우도 있고, 손절을 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 1년 동안 안 가는 경우, 2년 동안 안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세에 대한 이런 압박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게 맞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코인으로 가자 해서 주가를 떨군 것도 맞아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을 잡았다 할지라도 오락가락 하다가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최초에 내가 1억을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정말 허다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주식이라고 뭐 우리가 손절 안 하려고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2차전지 매수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섹터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를 압도적으로 손절할 물량들, 그 자금들이 미국 코인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안에 돌고 있는 돈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속스라든지 SQQ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려요. 자, 테슬라다. 테슬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달에도 뻔히 반토막 나는 걸 알면서도 또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토막 됐어요, 반토막. 하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 다 내려오고, 한번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슬라만큼 많이 매수한 게 우리가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거든요. TSLR이에요. 요거는 65불에서 19불 됐기 때문에 내가 1억 넣었으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를 제일 많이 들어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쵸?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또 엔비디아도 보면은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NVDA를 역대 최대 또 매수를 했거든요. 2배짜리 레버리지,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 그럼 엔비디아가 이렇게 단기간에 한 20% 빠지면은 NVDA는 한 반토막이 하루 만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쪽은 급등을 하고, 또 최근에 또 폭락을 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마진율이 떨어진다. 마진율 떨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하반기 때쯤 되면 마진율이 개선이 될 거다. 그럼 올해는 상반기에는 또 그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익률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부분들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이익률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매출은 늘어나더라도. 터무니없는 이익률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200%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 전년 대비 실적 좋아졌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200%, 재작년에도 200%가 올랐어요. 250%가.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에서 가장 많이 한국 투자자가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연기금이 역대 최대 손절하고 간 종목이 뭔가요?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을 샀다 할지라도 손절을 한번 치면은 다시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매수를 못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바닥에서 주식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올라갈 때 못 기다리고 결국은 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거는 제가 미리 계속 말씀드렸던, 후실적에도 기대감이 떨어졌다.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건 주당 순이익률.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좋아요. 근데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안 되냐. 근데 회사에서는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근데 비용 증가로 이익률이 낮아졌는데 이것 다음 분기에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엄청 고평가로 해서 날아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슬슬 딥시크 문제도 있고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고성장은 조금 꺾이는 거 아니야 한다면은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적보다 지금 고평가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실망한 이유가 마진율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브로드컴, TSMC, 퀄컴 요런 애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보세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미국 주식 제일 많이 간 게 또 팔란티어 아니에요. 심지어 연기금이 요렇게 했어요. 2월 11일 날 엔비디아를 팔아서 새로 쓸어 담은 주식이 여기 나와요. 개인 투자자가 제일 시끄럽게 쓸어 담은 종목이 여기 나옵니다. 브로드컴, 팔란티어 요런 쪽이거든요.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팔란티어는 몇 프로가 떨어졌냐 하면은 125에서 지금 저가가 78불로 하루에 수십 %씩 폭락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이 매수한 데입니다. 또 이쪽이. 그리고 TSMC도 미국 반도체가 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의 구글이 이렇게 꺾였죠.
완전 하락 추세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속스, SQQQ 다 연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브로드컴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수하고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느니 막 공보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해가지고 막 시끄러워서 막 날아간다 그러고 3배짜리 들어간 거는 심지어 아이온큐 3배짜리는 상장 폐지가 되고 하루 만에 깡통이 되니까 3배짜리는 하루에 30% 떨어지면 영원됩니다. 영원돼요. 3배짜리. 그러니까 하루에 50% 떨어지니까 빚 갚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 54불짜리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이때가 한국 주식의 올매도를 때리고 간 종목들의 처참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대로 지금 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문제냐? 이런 부분 보면 돼요. 개인 투자자가 금 투자도 7배 급증했대요. 이거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원래 미국 주식 한 분 하셨던 분들이 20명 한다 그랬죠. 개인 투자자가 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지난주 금 제일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조금 반등했거든요. 그럼 금 사재기 한다. 그럼 금은 또 여기는 은이고 뭐고 금 떨어지면 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이 지금 너무 고점이구나.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서 오히려 관세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되면 여기는 완전히 또 많이 오른 것만큼 큰 부분이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가요? 달러 약세 아닌가요? 국채금리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금리나 올해 한두 번 한다 그랬는데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심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오히려 금 말고 엔화를 사는 게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일본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증시도 올라가고, 그러면 엔화를 많이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화도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옛날 1,300원만 가더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엄청 또 많이 강세됐다고 할 거예요. 원화가 지금 약세니까 오히려 수출 쪽에서는 앞으로 협상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엔화 같은 경우도 거의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엔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기대치만큼 성장 못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인데 유럽보다 훨씬 좋고 중국 이런 데도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힘든 나라보다도 성장률이 좋고 선진국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때문에 폭락했다는 것도 제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관세 때문에 트럼프 당선 때문에 말로 떠든 부분들 때문에 떨어진 건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당선된 테슬라 폭락, 미국 주식, 일시적으로 미국 주식을 막 하다 보니까 달러를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달러가 강세였던 부분들도 원위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위기 아니고 금융위기 아니고 달러 보유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기 아닙니다. 그냥 성장률 자체가 저성장이 된 거예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는 관세 때린다고 전환리를 피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고, 홍콩은 생각을 해보세요. ELS 낙인 찍는다, 망한다, 홍콩 했는데 따블을 쳤어요. 중국 증시가 지금 중국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중국 증시가 좋다 그래서 중국 투자하자고 지금 이 난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우리나라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지금 집권 초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했을 경우 막 2년 전에도 막 2차 전지 급등할 때도 보면은 영원히 안 떨어질 것 같았고, 말 한마디에 상 때리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듯이 미국 증시도 미국으로 가자, 코인으로 가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미 붙인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만 보시면 돼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꺾인다. 결국은 꺾여요. 오름폭 같은 경우가 국채금리 내려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 원화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예요. 관세 부분도. 그러면 관세 때린다, 주가 급락하고 어디가 폭락하나요? 미국이 폭락해요. 유럽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관세액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폭락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중국보다 더 심한 상황. 중국은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게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세 때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지금 말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관세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막 폭락하고 다 집어던지고 가망 없다 그러고, 그러면 중국이나 유럽은 망해야 정상 아니에요? 성장률도 안 좋아, 마이너스 성장해, 달러도 우리나라보다 부족한 데가 유럽인데.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자산으로 하겠다, 비트코인 하겠다. 트럼프 당선된다 그랬을 때 당선되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주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막 우리가 다 사고 12월 달에, 그 이후 비트코인이 완전히 폭락하고, 또 트럼프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좀 하겠다고 하면 반등할 자리에서 그냥 반등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런 상황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면 고점에서 막 아니 이 정도 폭등을 했으면 반토막 이상 나오면 반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반등 왜 나오겠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때 다 샀잖아요. 코인 왜 안 하냐? 코인 해야지. 주식 뭐하러 해? 미국 주식 코인 해야지. 그때 들어왔으면 반토막 먹고 반등 나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대박을 치게 한다, 전략자산으로 모으겠다는 그 기사보다도 당선되고 나서 반전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르르 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다면 이 기사를 보았으면, 아, 그러면 금 팔아요. 미국 주식 가자. 거기 폭락해. 여기 폭락해. 저기 폭락해. 다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가의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아, 지금 미국 주식 사자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미국의 워렌 버핏도 미국 주식을 많이 팔았고 일본 투자하고 있고, 미국의 메이저들, 임원들 미국 주식 팔아제낍니다. 코로나 때하고 똑같아요. 코로나가 대박 날 것 같아서 실적 나오고 했던 기업들 10분의 1, 20분의 1 다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보세요. 한국을 탈출하는 게 이 정도였어요. 미국 주식이 시끄러우면은 올라야 됩니다. 시끄러운데 대폭락을 먹었고, 미국 주식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대폭락을 먹었고, 한국 주식은 2차 전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지. 한국 주식 그때부터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 대탈출에서 지금도 해외 주식을 계속 물을 타고 있는 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 결국은 미국은 된다. 우리 2년 전에 2차 전지에서 경험했잖아요. 구조적 성장하는데 뭐하냐 2차 전지 안 하고. 그때 너무 많이 올랐었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말도 효과가 떨어져요. 트럼프가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 전략적 비축 지시에서 지금 이런 거를 막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 하다가 추세 하락되면 나중에 말빨이 안 먹히게 되는 그런 집권 초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이 저렇게 떨어져서 결국 미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안 좋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렇다면 관세 때린다 그래서 미국이 떨어지고 유럽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대탈출했어? 한국 주식이 대탈출했는데 미국 주식이 그 이후로 급등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거예요. 근데 요 기사 보면 보세요. PBR 1.47에서 0.49, 뭐 셀트럴,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터무니없는 PBR 보이시죠? 요런 것들은 공매도 재개되면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우량주인데 터무니없이 신저가를 맨날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 좋고 앞으로 좋아지고 저평가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주식은 여전히 못 갔는데,
공매도를 재개하게 됐을 경우에 쇼커버가 터질 수 있는 2차 전지와 함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쪽은 재개된다 할지라도 공격의 타겟이 아니에요. 공격의 타겟은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성장주입니다. 물론 실적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주가가 실적하고 상관없이 급등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고평가인 게 공매도 타겟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공매도 PBR이 1년 새 크게 떨어진 저평가 우량주다 해서 포스코홀딩스도 여기 들어가고 LG전자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기업들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봤던 부분들 기사 중에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강의 중요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4일부터 부과한대요. 세율이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과연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공격한 이유가 뭘까? 유럽을 타겟하고 그 다음 중국을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파행됐잖아요. 그저 이제 광물협정 사인하러 갔는데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또 재건주 같은 경우는 빠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왜 이러느냐? 트럼프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애당초 협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 편을 많이 들고 결국은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협상에 참여시켜서 어느 정도 좋게 마무리하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종전 협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편을 미국이 들고 한다면 아예 협상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면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 편 들어주고 어느 정도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보세요. 펜타닐 핑계라고 했죠. 그럼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달간 유예하고 내일 4일부터 부과하게 될 것. 근데 요 얘기가 있죠. 국경에서 마약 유입 차단 결과 노력에 따라서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 인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항상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중국을 공격하기 그래서다. 그러면은 재료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중국에 10% 관세를 또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이제 20%로 관세율이 올라갔죠. 대중 쪽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 관세를 그래서 미국에 발맞춰서 캐나다든 멕시코든 같이 때려주면은 관세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거다. 이거 캐나다, 결국은 미 대륙 쪽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편 만들어 놓고 너는 좀 덜 관세 때리고 너는 더 많이 때리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적을 지진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적을 지는 나라에 우리나라, 한국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준 나라가 한국인데 똑같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멕시코 정부도 결국 미국 못 이겨서 중국 쪽에다 관세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 25%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해서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사는 맨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 7개월 연속 코스피 팔아. 이거 거의 역대 최고거든요.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허구한 날 팔고 우리나라 우량주도 허구한 날 팔고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장률이 어쩌니 저쩌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유럽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유럽보다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을 빼고 나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 군사대국이에요. 핵 빼고서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싫은데, 지금 이렇게 관세 얘기하면서 난리가 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동안에 휴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진행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관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이 돼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종전이든 휴전이든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강대국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트럼프가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광물 협정을 통해서 이득을 또 보고 또 러시아랑 같이 또 광물 협정에서 이득 보고 하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달러 약세로 가는 것 쪽으로 기조로 가고 금리 인하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방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국 부양책이 중국처럼 나와야 되고 일본처럼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백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금투세도 폐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도 있고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도저히 한국에서 주식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중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신고가를 때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일본하고 비교했어도 못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임금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히려 취직하러 한국을 오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한국이 일본 여행을 많이 하느냐? 거의 100만 명 여행을 했거든요. 1월달, 2월달에. 그럼 일본이 전 세계로 여행한 게 100만 명인데 우리나라 딱 일본 한 나라 여행한 게 100만 명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은 이제 가도 물가가 싸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일본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한국이 매우 많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일본은 날아가고 유럽은 날아가고 우리나라는 신저가를 때리는 종목들이 대다수라는 거. 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떨어졌던 부분들은 반드시 종목들이 회복을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트럼프 당선되고 올랐던 거 다 내려오고 있고 코인도 다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닝 때문에 또 달러가 강세가 됐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 하는 바람에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겁먹지 말자. 이거보다 더 싫은 거는 제가 이거보다 더 싫은 거는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수거래소 이제 생기잖아요. 8시부터 8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가 3시 반까지 주식을 거래 못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애당초 거래 대금이 역대 바닥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떠나간 사람이 절반인데 3년 동안에 돈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소 자체에서 100억이 돌았다고 하면 50억이 빠져나가니까 50억 갖고 다 지금 손해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들고 있는 종목이 대다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는 거고 단타치는 테마주나 움직이는 거예요. 몇몇 종목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한다? 이제 10개 시작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는 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우리 장시작 거래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매도 못하고 매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장 끝나고 거래하는 거 몇 종목도 안 돼요, 이거. 최초 시도하는 거는. 좀 그러면은 여기 가격, 저기 가격도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미국이 일단은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주가가 계속 폭락을 했고 미국의 기술주도 폭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나마 소비가 꺾이고 고용이 꺾이고 있는 상황, 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상황,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지.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물가는 내려간다. 거기에 이제 종전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 미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현재 미국 주식과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네이버 고점에 걸렸을 때 2년 내내 떨어진 동안 네이버 실적 좋았어요. 그리고 실적이 꺾인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 경기는 앞으로 좋을 거예요. 미국은 거의 반강제로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독려했죠. 삼성전자에서 투자해, 현대차에서 투자해, 얼마 투자 안 하면 관세 때릴 거야. 미국에서 직접 현지에서 생산해. 그래서 미국에 막 일자리를 늘려준 거예요. 반강제로.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는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가죠. 그쵸? 왜 그러겠어요? 거기는 평균 연령이 낮고 또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성장할 여력이 줄어들어서 떨어지는 거고. 근데 미국은 미국의 공장 그럼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미국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고 미국의 위상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했었다면 미국 때문에 핵을 뺏겨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됐다. 이게 원망은 하더라도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지금 마음대로 전 세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줘 한국을 남들보다 못하게 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고용이 많이 꺾인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꺾입니다. 미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자꾸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는 미국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도 지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느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산이 뭘 사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내 자산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소비가 꺾일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지더라도 미국이 급격하게 뭐가 꺾인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지만 달러 약세로 갈 거고 미국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 터무니없이 올라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기대감이 오른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또 우리나라 뭐 현재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처럼 퍼가 막 3, 4 요렇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서 PER이 굉장히 낮아지고 PBR도 이제 저평가가 되고 또 배당률도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미국에서 펼쳐진다면 주가는 폭락으로만 가지 않으면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확 떨어지고 나면 또 미국 확 안 떨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도 단기간에 많이 폭락을 해서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해줬다. 그리고 장중에 그런 우리 우크라이나 협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또 다시 협상하러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큰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게 뭐냐. 관세 얘기하지 말자. 중국이 뜬다. 중국 관세 먹고 10에서 20% 먹고 있는데 중국 폭락 안 하는데 홍콩 급등하고 하는데 왜 한국은 아직 그런 거 맞지도 않은데 한국은 맨 언론에서 관세 때문에 폭락한다. 뭐 때문에 폭락할 거야. 이런 얘기는 개인 투자 무서워서 정리하고 미국 가고 코인 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수급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급이 깨끗해졌죠. 한국 주식을 시장가 때리고 장기 투자하실 분 아닌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갔고 미국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12월 달에 코인이든 뭐든 가서 급하게 빠지고 있는 수급이 꼬이고 거기 임원들 대표이사는 주식 팔아제끼고 고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뜨면 중국 가고 우르르 가고 코인 가면 코인 가고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 초기에 몇 달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중국이 우리가 관세 맞아도 물가 안 올라간다. 가격 낮춰서 수출할 거야. 관세도 감당할 거야.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 올라간 걸 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겁니다. 예전에 우리 중국하고 무역전쟁 했을 때도 손해는 미국만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미국 물가가 다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도 다른 상황이에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1980년대 일본 상황을 보더라도 관세로 인해서 막 우리 엔화 가치를 확 올려가지고 미국이 득점 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때도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막 올라가고 호황이 오고 주식 쪽으로 막 자금이 들어가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었고 미국은 그때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관세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호 관세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가 남들보다는 득을 보면 득을 받지 중국보다는 득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중국 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불완전한 경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 때리고 추가 관세 또 때리고 멕시코도 때리고 다 한다 그래도 이게 공평하게 똑같이 몇 프로씩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덜 때리는 나라가 이득을 보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말자. 트럼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전 세계에서 같이 견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2차 전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득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세 강행 속에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그리고 이제 FMC,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국 양회 있고 이제 한한령 해제한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관련주나 엔터, 화장품 이런 것들만 최근에 약간 단타가 붙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 급등은 안 하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거에서 대다수가 거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업종 주가 상승 지속 여부는 우리가 유럽 전기차 보조금 교부와 지급 조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우리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덜한 조건으로 우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관세가 지금 나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2차 전지주 우리가 전고체 관련주 주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12월 달에도 SQQ다 그러면 보세요. 급등하면 내려오고 급등하면 내려오고 급등하면 내려오고 하다 이번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순식간에 몇십 프로 급등이 들어가잖아요. 3배짜리가. 그쵸? 그리고 속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결국 반토막 났고 엔비디아도 급락 나왔고 속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속냐면 이게 단기간에 또 지난번에 딥시크 사태로 40% 급등하고 내려왔다가 또 지금 50% 급등을 한 거예요. 속스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가 오를 때 딱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또 미국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정배열로 가는 과정에 지금 속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미국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속스가 급등을 하는 거죠. 반도체 관련 3배짜리고 SQQQ는 나스닥 100 3배짜리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속스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차 전지하고 똑같아요. 안 떨어져. 미국 또 갈 거야. 그랬다면 바로 급등하고 또 내려왔다가 뭔가 좀 미국이 조정이 관세 때린다는데 미국 또 폭락하니까 속스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한 일주일 동안에 속스가 10% 오르고 다음날에 또 7% 오르고 그 다음에 또 7% 오르고 이것만 해도 24%예요. 그 다음에 또 18%가 올라요. 50% 올랐잖아요. 50%가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를 밀까? 미국의 기술주를 미는 거예요. 미국의 AI 반도체 쪽. 또 우리나라는 공매도 재개하게 되면 AI 반도체 쪽이나 고평가인 종목들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 PBR이 굉장히 높다든지 하는 쪽에서 공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중소형주가 우리나라는 반등을 했고 2차 전지주는 이렇게 미국의 속스나 SQQQ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바닥을 잡았다고 한들, 이렇게 속스도 바닥을 잡았다고 한들 가나? 그러면 또 손절한 분들이 또 사요. 내가 1억 갖고 이 속스 같은 경우는 무슨 1억 넣었으면 100만 원 남고 이랬거든요. 몇 년 동안에 100분의 1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나? 지르고 또 내려오면 아니야, 미국 폭락 안 해. 그럼 결국 가나? 또 단기간에 폭등을 또 사고 또 폭등 가나? 근데 결국은 보면은 갖고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급등하는 타이밍에 미국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미국이 지금 고평가라 그러고 관세 전쟁 나온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폭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쵸? 그러면 바닥권에서 내가 2차 전지를 샀다 할지라도, 진짜로 손절을 잘하고 다시 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다 털리고 진짜로 2차 전지가 급등하는 날에는 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내일 10% 오르고 모레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구가 되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 저평가 종목들이 복구가 되려면은 연타석으로 올라서 더블을 친다든지 두세 배가 오른다든지 해야지 갖고 있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잔파동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인버스 마냥, 미국의 테슬라 마냥, 테슬라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저점 찾잖아요. 어려운데 터무니없이 관세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들을 진짜로 가는 종목은 이렇게 제자리로 안 내려요. 그럼 손절을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 손절시키니까 또 이제 슬슬 반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트럼프 당선되고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시끄러운 종목들 다 떨어집니다. 최근에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내가 미국으로 다 같이 가고 코인으로 다 같이 가고 금으로 다 같이 가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계엄 사태 있을 때보다 환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환율도 심지어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고 당장 1500, 1600으로 간 게 아니고 환율도 결국은 1400 아래 1300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워낙 많이 팔아놔서 역대 최대로 거의 7등 안에 3등 안에 들어갑니다. 7개월 연속 맨날 외국인이 팔고 시장가 매도 치고 개인까지 가세해서 매도 쳤기 때문에. 옛날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옛날은 주가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지면 다 같이 합심해서 한국 주식 하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매도 가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홍콩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망했다고 했을 때보다 2배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ELS 낙인이니 뭐니 홍콩 가망 없어. 중국 부동산 때문에 안 돼. 망해. 중국하고 홍콩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만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재개된다 한들 상관없고, 이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상관이 없고 공격 타겟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도 이제 3, 4월 지나가면은 이게 해결이 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니까 요것도 해결이 될 거고, 부양책이 또 나오면 되고, 이번에 공매도 재개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진국 증시 편입이고 뭐고 우리가 상황 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좋아진 점도 있어요. 하지만 불법 공매도 때려도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 할지라도 거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하도 지금 주가 바닥이라서 공매도 함부로 못 치거든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공매도 딱 급등하면 다 망합니다. 공매도는 우리가 손실이 무한대예요. 몇 프로 떨어진 거 먹자고.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로 2차전지 급등할 때 2차전지주 공매도 딱 깡통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공매도 못 치는 상황이에요. 올해 업황 턴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면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바닥에서 두세 배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관세 때문 아닙니다. 관세 때문에 유럽이 떨어져야 되고 중국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 꼭 집중해 시청해 주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면 시끄러울 때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복구는 지금 된 게 전혀 아니고 하나도 안 올랐다 그랬어요. 떠나는 외국인, 삼성전자를 우리나라를 미친 듯이 외국인이 팝니다.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는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2차 전지는 7개월 동안 많이 샀다고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미국의 반도체가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워낙에 지금 많이 팔아놔서 조금 우리나라가 저평가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중장기적 사이클로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반대로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반등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업황 회복이 완전히 안 됐다. 외국인들이 너무 팔아서 안 된다는 그 인식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자사주까지 매수한다 그러고 계속 하는데도 2차 전지는 자사주 산다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걷다 다 팔아채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한다는데도 계속 주가를 팔아제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2차 전지는 그게 아니라는 게 저는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자사주 산다, 소각한다, 대주주가 반대 매매가 걸려 있다는 등 하는데 결국은 어디예요? 12월 달에 11월 달 폭락했던 부분들 위로 한번 도전을 했죠? 한번 도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이걸 팔아 제꼈죠. 요렇게 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부부 반도체라든지 요렇게 작년 1월 달에 급등을 순식간에 몇 배 한 종목이 신저가를 12월 달에 찍고 완전히 신저가 찍었잖아요. 오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3배 했어요. 이렇게 어부부 반도체가 오르고 심텍이 오르고 이렇게 완전히 폭락한 건 똑같은데 오르고 바닥에서 2배 해먹고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3배 해먹는데 이거 10배 올랐던 종목 아니에요. 작년에. 하도 많이 떨어졌는데 요런 것들은 가벼우니까 순식간에 3배씩 해먹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많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 자체를 너무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러니까 반도체 중소형주는 작년 하반기 때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꽤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반등했을 때 이렇게 올랐을 때 질르게 되면은 단기간에 3배에 오른 거예요. 일단은 반등을 한 겁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지금 팔고 또 팔고 하는데 파는 쪽은 삼성전자 쪽이다. 하지만 중소형주 반도체 AI주는 반등을 했다. 그쵸? 바이오는 또 외국인들이 사는 쪽이 있잖아요. 그쵸? 실적과 상관없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2차 전지주는 득을 볼 가능성이 높고 하는 부분들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2차 전지주는 순식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잔파동이라는 거예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제는 가나 또 떨어지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2차 전지주가 털리지를 않아요. 다 손절치고 이제 한번 사봐야지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환율이든 뭐든 공매도든 뭐가 있어도 과연 2차 전지주 공매도 치느냐. 자금 이탈이 2차 전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미국의 기술주들 폭락 나오고 올랐던 애들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거기에 연동이 될 수가 있는데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에서 팔고 있는 게 2차 전지주가 아니고 요런 것들 보세요. 서학개미 열풍이라고 2월 5일날 그렇게 난리가 퍼고 뭐가 올라간다. 양자 컴퓨팅 왜 안 하냐. 죄다 반토막 난 거. 아이온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ETF 집중 매수한 거예요. 기사 나온 거 다 폭락했습니다. 팔란티언이 뭐니 테슬라니 뭐니. 그러면 거기는 폭락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고점 샀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탈되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크게 보면 계속 사주고 있고 확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쇼커버링으로 해서 확 매수가 들어오면 2차 전지주는 한 달만 해도 몇 배가 오르는 게 2차 전지주예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관세 때문에 떨어졌는데. 하지만 관세 걱정하지 말자는 거는 관세 때문에
다른 유럽이든 중국이든 타겟이든 나라는 주가가 신고가를 때리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죄다 바닥에서 두세 배 오를 종목들이 수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전체 판에 안 들어와서 돈이 안 돌아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단타 치는 종목만 움직이고 그러면 손절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손절하고 나면은 내가 1억이 5천 된다면 5천 다시 못 삽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못 사요. 반절되고 이 제주 반도체, 어부 반도체 이것도 보시면은 못 삽니다. 왜? 내가 1억 넣어서 순식간에 2천 남았는데 그럼 내가 다시 한 요쯤 올라오면 산단 말이에요. 어부 반도체 1월달 20일쯤 되면은 사고 나서 요렇게 급등한 다음에 16% 올랐다가 보시면은 한 며칠 동안에 요런 흐름 보여주죠. 또 올랐던 부분들 아래로 내려오고 마치 지난주 금요일날 2차 전지주처럼 요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럼 이 상황이 됐다. 쓰레기 같은 종목 절대 안 돼. 어버브 반도체.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진짜 가는 날은 요거잖아요. 요때 내가 못 들고 있다고요. 내가 1억이 5천만 원이 됐을 때 5천을 다시 사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이 어부반도체 한번 가겠거니 해서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짤짤이 위주로 하고 뭐 10만 원 먹고 20만 원 먹고 이제 먹었던 부분들 내려왔네 손절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갈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1000만 원 갖고 한번 샀다가 팔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1000만 원도 못 사요. 그때는 하고 올라가면 나 갖고 있을 걸 또 옛날에 손절 안 할 걸 복구됐었을 텐데 적어도 거래량 없이 떨어졌던 부분들 이렇게 복구를 하잖아요.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복구를 했잖아요. 이렇게 거래 없이 떨어졌던 부분들 2차전지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자금을 모을까요? 왜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고 한국 주식에서 왜 안 팔고 있을까요? 쇼커버링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떨어진 거 목요일날 오르고 금요일날 떨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급등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상승, 주가가 단기간에 2배씩 요렇게 가는 거, 요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주고 이 밑에서 단타 쳤던 분들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었으면 복구됐을 텐데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걸 내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아직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미친듯이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해 주시고 관세 때문에 폭락한 거라면 다른 나라도 다 폭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것을 일본은 왜 관세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나요? 왜 금리 인상할까요? 일본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나라 왜 금리 인상하나? 일본은 제로금리였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대출 이자 내고 자영업자 힘들고 하는데 금리를 왜 안 올리냐? 내리면 내린다 뭐라 하고 부동산 때문에 내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한국에서도 소비가 늘어날 겁니다. 출산율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아질 부분들이 많다.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도 이제는 3, 4, 5월달에 되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해결이 되겠죠. 이제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못 오른 거예요. 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아직 주가가 안 오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폭락할 때가 더 힘들었지 지금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인데 빨리 급등을 안 한다. 팔고 다시 산 사람들 위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드리지 절대 미국 주식 떨어진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 폭락한다고 샀는데 미국이 단기간에 폭락을 먹었어요. 지금 현재 먹었는데 연타석으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지 지금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하도 올라갔고 관세 맞는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반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 이 밑에 온들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지수 제 영상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고
매물대를 쌓는 과정에서 이 위에를 못 가면 반드시 이 밑에 아래로 깬다. 요 바닥 아래로는 틀림없이 갑니다. 그게 지금 당장 가느냐 또 시간 끌다 가느냐 차이에요. 하지만 관세 때리고 떨어지는 쪽은 미국 반도체, 미국 나스닥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관세 때문에 떨어지는 건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관세 때문에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세는 예를 들어서 올리는 나라, 내리는 나라가 있고 중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흐름이고 중국에 너네도 관세 때려라. 그렇게 하면 이 관세 낮춰줄게.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드시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나마 단타로 돌고 있는 쪽은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는 하나씩 관세에서 자유로운 거, 뭐 방산 요런 쪽이잖아요. 근데 방산은 휴전이 된다든지 종전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만큼 영업이익 났던 부분들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은 우리가 꺾일 수가 있어요. 전력기기도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거 꺾였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제일 시끄러웠던 게 전력기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꺾였습니다. 조선주는 아직 안 꺾였어요. 엔터주는 뭐 YG 엔터, JYP 엔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무슨 조선주는 하나오션이 워낙에 센 거예요. 하나오션이. 요거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필라델피아 조선수를 인수하면서 요게 이제 국내 최초의 조선사가 미국 현지 조선수 소유했다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건지 삼성중공업은 막 미친듯이 오른 건 아니에요. 오르면 떨어지고 그냥 그런 추세예요. 급등할 때 따라서 하면 안 갑니다. 추세는 여전히 조선주는 살려져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 뭐 테린포장 실적도 많은 분들 신경 쓰지 말라고 요거 말씀드리는 거. 자 보세요. 테린포장이 뭐 골판지 드론 개발하기 위한 MOU 체결에 정신적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유한 골판지 연구 개발하고 생산 능력으로 골판지 드론의 국내 상용화를 하겠다. 그래서 급등이 들어갔죠 이게. 그럼 이게 실적 때문에 올라갔느냐? 바닥에 거래량 없이 빠졌고 실적은 안 좋게 나왔는데 심지어 안 좋게 나왔는데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폭락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바닥에서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적자가 나고 연결염이 몇백억이 나더라도 이렇게 주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대다수가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고점 찍고 죄다 반토막 아니면 세토막인데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 걱정 이런 거 상관없었던 게 그냥 60일선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거래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터지는데 그 전날에 19%가 오르고 상 찍고 내려오면은 이틀 만에 50% 반등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들어갈 종목들이 앞으로 수두룩하고 지금은 요 테린 포장으로 따지면 며칠 전에 있는 이런 종목들하고 죄다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그려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뭐 한한령 해제 관련주나 이런 것들, 전고체 배터리, 전 전고체 배터리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2차전지 바닥주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락이 나온 거고 반도체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미국처럼 대다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니플러스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귀멸의 칼날 이런 것들 나온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기관들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연봉을 보시면 대다수가 그냥 죄다 하락한 상황에서 조금 모멘텀 나오니까 수세 잡는 거예요. 영업이 괜찮아서. 이런 거 아니면 엔터주에다가 화장품 같은 거, 뭐 APR 같은 거. 요런 것들이 화장품 관련주 좀 올라가는 거, 한국 화장품, 요런 것들이 완전히 1년 내내 떨어지다가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이슈가 나오면 실장과 상관없이 무슨 뭐 앞으로 뭐 한한령 해제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쪽은 이런 것들. CJ ENM은 안 올랐어도 추세만 약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지금 연봉을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폭락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종목 12만원에서 3만원까지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CJ는 물적 분할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보면은
요렇게 반등하고 또 내려왔다 요렇게 올라가고 이런 추세가 나오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 우리 아직 스타트 안 한 종목, 요거는 한한령 해제됐다고 해서 크게 이득 보고 이런 것도 없어도 화장품이니 무슨 뭐 관련주들 요런 것도 그냥 오른 거예요. 그냥 오르는 겁니다. 워낙 바닥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카카오는 지금 왜 오르나요? 카카오 같은 거 조직 개편한다 그러고 AI 관련주로 올라가는 건데 요렇게 바닥에서 보시면 요렇게 60에서 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확 급등하죠. 요런 식으로. 이런 거라도 한번 나오죠. 이게 12월 달에 이렇게 한번 급등한 거 또 요 자리에서 한번 급등 나오고 그러면 카카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한 거는 이제 벗어나는구나. 카카오가. 네이버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보세요. 지금 네이버 최근에 막 추천 나오고 이러니까 또 빠졌죠. 반등이 나왔죠. 미리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 나왔는데 네이버가 사상 최대 실적 찍고 계속 실적이 좋았을 때부터 떨어진 기간을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가가 월차트로 이 정도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있던 건 예전에 코로나였었고 예전에 다 네이버니 뭐니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죠. 지금 AI 반도체니 지금 저렇게 올라있는 방산주니 전력기계니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게 판이 바뀌게 되면 종전이 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지금 2년 동안에 그렇게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이 일정 부분 나온다 될지라도 월봉 추세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것들? 10개 중에 거의 8, 9개가 최저점에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LG전자 같은 종목들 지금 저렇게 PBR이 싸고 뭐 한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LG전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고 있고 LG 이노텍은 1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30만원에서 13만원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의 실적보다도 우리나라를 떠나가는 개인 투자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 나 먼저 때리고 나 먼저 때리고 하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의 지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다 열처리 기술부터 해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주가가 보면은 그냥 지금 이거 오른 것도 아닌 게 결국 그냥 3개월 매물대에서 지금 또 내려오는 거거든요. 현대모비스는 그거와 상관없죠. 현대모비스는 제가 항상 28만원 32만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자동차 종목들이 대다수 바닥에 또 있고 대다수 종목들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방산 요런 것들이 조금 올라서 그렇지 그것도 올라가는 게 있고 조선 기자재 올라가는 게 있고 막상 올라갈 때 질르면 또 조정 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조선이 올랐죠. 여기 조선이 올랐고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방산은 올랐고 휴전이 막상 진짜 진행이 되면 방산주는 한풀 꺾이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방산주가 주도주다 전력기기가 주도주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뭘 땡겨야 되냐. 한국의 2차 전지주가 개인 투자자가 거의 다 이탈되기 때문에 여기를 땡기게 되면 대다수가 해결되는 거야. 아까 LG전자도 있지만 한국의 2차 전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땡기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관광 관련주라든지 바닥에 있는 여행주 이런 것들도 괜찮지만 2차 전지주도 많은 분들 지금 제가 봐드리면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추세 좀 탔어요. 옛날하고는 달랐죠. 올랐었죠. 그리고 한농화성 전고체 관련주 요거 보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요렇게 올랐잖아요. 요렇게 올랐죠. 그럼 전고체 관련주 안에 한농화성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수 스페셜티 에코앤드림 요런 것들이 바닥에 조금 올라가고 대주전자재료 나인테크 요런 것들은 상 때려서 올라가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르고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더블을 쳐버리잖아요. 하나머트리얼즈도 더블 치고 전고착을 동화기업 이런 것들도 한 3번 급등하니까 바닥에서 더블 쳤죠. 그리고 내려오는 거 이게 더블을 치는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일 에너테크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그냥 더블 쳐버리는 거예요. 왜? 예전면 10분의 1씩 다 떨어지고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 없이 집어넣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체 했던 기업들 막상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전고체 관련주야 하면 상 때려버리는 거예요. TSI가 그랬죠.
TSI 2차전지 전문 설비업체는 이건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실적이 나오고 애리조나 쪽에 1000억 수주 잔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다. 실질적으로 진짜 삼성 SDI가 최대 수혜준데 제대로 안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올랐다가 우리 2차 전지계 보시면 요렇게 올랐다가 또 요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냥 한번 딱 치니까 가기 전에 여기서도 요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또 실방 매물해서 요렇게 또 내려오면 이거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몇 번 오르니까 결국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네. 거래 터지면서.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SK 아이테크놀로지다. 보시면은 배터리 소재 회사 아니에요. 적자 엄청 나왔었죠. LF 배터리 분리막 수주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업이 대규모 납품회만큼 이번에 수주 성공한 게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나오니까 21,000원에서 얼마예요? 3만원, 50% 오른 다음에 떨어지고, 그럼 요게 예를 들어서 어제 많이 떨어지면 한 20에서 왔다 간다 하면 뭔 상관이에요?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넓게. 바닥에서 12만원에서 2만원이다. 그럼 내가 이 종목 갖고 있다 2만원에 손절 쳤으면은 22,000 손절 쳤으니까 가나? 또 내려오고. 가나? 이번엔 진짜 가네? 질르면은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4만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한 금양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 취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적자 엄청 많이 납니다. 20만원에서 만원대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따블 치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실적과 상관없이. 왜? 예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가 금양 아니에요. 그럼 이게 관리 종목 되고 뭔가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보시면은 전혀 전조 증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나 완전 바닥에 있어. 하나도 안 올랐어. 하나도 안 올랐어. 내 건 2차전지 반등하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올랐어. 그런 종목들 중에 금양 말씀드렸더니 순식간에 거의 22% 올랐다. 그 다음날 19% 올랐다. 하루 쉬고 또 20% 찍고 이러잖아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 이거 보시면은 2차전지주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소부장, 뭐 캐즘 들고 실적 선방, 올해 상승세 지속, 그래서 에코앤드림 나오죠. 뭐 빌에너지 나오고, 뭐 전고체 관련주 나오고, 솔루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슬슬 나오고, 전고체 관련주 대주전자재로부터 해가지고 슬슬 움직였잖아요. 그럼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고체 관련주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보시면은 쭉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쭉 보시면은 은근슬쩍 한번 올랐다가 또 제자리로 또 떨어질 것처럼 하고 좀 올라가고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거래가. 그럼 이것도 진짜로 가는 건 2차전지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한번 대량 거래로 급등을 해야 턴 거예요. 어버브 반도체 마냥 어버브 반도체 마냥 이런 식으로 급등이 들어가서 대량과 터져야 턴 거예요. 턴 거 아닙니다. 2차전지 털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많이 빠진 것 중에 우리 에코프로 BM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 말씀 드렸었어요. 에코프로 BM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느냐? 절대 아니죠.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진 거 3조는 괜찮다고 개미가 분노했죠. 이정상장을 철회한다. 11% 급락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BM이 추천이 제일 많이 나왔고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기에는 가장 편했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아닙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많이 해요. 신저가 막 찍고 이랬기 때문에 신저가 안 찍고 이전 상장 한다 그러고 막 기관들 막 매수하고 했던 게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면은 이전 상장을 한다 그랬다가 이거를 미룬 게 너무 화가 나죠.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작년부터 했다가 실적을 좀 흑자 나오고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부분들 나오니까 에코프로 BM 손절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금요일날. 이게 사실 다시 진행하면 되거든요. 올해 에코프로 턴어라운드 예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정상장에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데 1분기 말을 전후해서 또 승인 다시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요게 호재로 작용됐던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막 신저가 찍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코스피 200 가면 자금 들어오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당장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부터 집어 던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폭락을 해서 나머지 2차 전지주는 또 급락 나오는 줄 알고 시장가 매도로 또 털어먹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철회한 거 아니라 그랬죠. 재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진 철회한 거예요. 이게 거절된 게 아니고, 그쵸? 그런데 에코프로는 잘 보세요. 제가 요걸 왜 비교해 드렸냐면 그냥 이거를 털고 나간 흔적이 있나요? 털고 나갔다는 거는 에코프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거래량 터졌을 때 대비했을 때 터무니없는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도 예전에 5, 60만 원 갔을 때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코프로 BM이 몇 천만 주 터져서 위에서 털어먹고 간 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은 뭐다? 최근에 남들이 신저가 찍을 때 에코프로 BM은 요렇게 버텼다가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또 요렇게 올라주고 오르락 내리락 30% 올랐다 떨어졌다가 30% 올랐다 또 떨어졌다 하다가 이번에 이전 성장 안 한다니까 집어던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이 시적으로 이탈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평해지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실적 때문에 걱정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에코프로 그리고 나머지 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DX, 나머지 2차전 삼성 SK, LG화학부터 해서 죄다 신저가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찍었어요. 추천하기가 마음 편해요. 외국 기관이 살 수 있는 이전 상장한다 해서 수급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싹 털어내니까 에코프로 BM 다 같이 손절 다 깐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락 나온 겁니다. 근데 2차 전지주 다른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많이 바닥에 있다든지 주가가 더 비정상적으로 아래에 있는 게 현재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위치를 맞춰준 거예요. 제가 이 어보브 반도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 이거 보시면은 16% 올랐다가 9,900원 찍고 여기 무슨 악재 같은 거 살짝 터뜨려 가지고 보시면은 요 밑에 볼린저 엔벨로프 지지선 있죠. 하한선하고 여기 저가가 보면 7,500원 여기 딱 찍었죠. 찍었는데 신저가 갔나요? 아니에요. 결국 개미 털어먹고 여기 단타 들어왔죠. 여기 그 어보브 반도체 1월 20일에 단타 들어오고 다 털어먹고 갑자기 급등 이때는 없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주 나머지 종목들의 위치가 절대 나쁘지가 않고 에코프롬이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닌데 개미들이 올라탔던 부분들을 같이 다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11만 원에서 한 11만 5천 원 전후에서 지지한다? 그리고 다시 올라탄다? 그러면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에코프로 BM 급락하는 바람에 나머지 2차는 다 집어던졌잖아요. 또 그냥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 팬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다시 신청하겠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아닌데 그럼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11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수 타점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같이 집어던지는 자리가 아니고 재추진한다 그러잖아요. 흑자전환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코스피 이전이 됐던 주가 급등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가네들이 바로 급등한 것도 아니고 이전 상장한다 그래서 얘는 추세를 조금 더 만들어줬었는데 삼성 SDI가 그렇게 호재가 많았는데도 여기 2월달에 또 신저가를 찍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은 신저가를 안 찍었죠. 이때 이거는 들고 있기가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 SDI 들고 있으면 삼성 SDI 깔아 에코프로 BM이 훨씬 낫지 않냐 이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삼성 SDI 신저가 아닙니다. LG화학 신저가 아니에요. 최근에 조금 올랐었는데 에코프로 BM 때문에 저가에서 주워먹는 21선에 또 왔습니다. 이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하기업 같은 애들이 이런 거 금양 갖고 있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2월 17일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아기업도 2차 전지주 맞죠? 전고체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동아기업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갖고 있는 분한테 야, 동아기업 어떡하냐? 야, 매도가 되지도 않는 거 에코프로비 훨씬 낫지. 이전 상장 있잖아. 추세 만들고 있었잖아요. 이건 또. 근데 주식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업황이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주 소부장이 완전 폭락한 게 바닥에서 따블 치는 동안에 완전
먼저 쓰레기 차트에서 연상 때린 종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BM처럼 갖고 있기 맘 편한 차트가 있어요. 그럼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동아기업 갖고 있는 분한테 매도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 때리고 급등하는 경우 있죠. 유일 에너테크도 보세요. 생전 안 가고 이거 만약에 2월 초에 이거 누가 이거 물어봤으면 손절가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망하지만 않으면 주가가 유일 에너테크가 이거 고점에서 10분의 1 된 종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호재 한번 나오니까 연상 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더 낫었냐? 유일 에너테크 들고 있는 분이 더 낫던 거예요. 절대 손절가 쓰면 안 됐다는 거예요. 유일 에너테크든 동아 기업이든 요거든 아니면 나인테크든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상승 눌림목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에코프로만 꼬라박고 에코프로만 급락 나오고 이게 안 된다는 금요일 날은 너무 투자적으로 혼란이 왔고 급락을 해서 떨어지고 미국 폭락하고 하니까 에이 하고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애들 다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더 많이 빠진 거지 장 초반에 미국이 급락 나왔다 해서 2차 전지가 급락 나온 거 아니고 관세 때문에 폭락한 거 아니에요. 관세 때문에 떨어졌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왜 날아갔냐는 얘기예요. 유럽도 그렇고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전 상장은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은 여기 자사주 매입한대요. 그쵸? 포스코 퓨처엠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을 여기도 양극재 거의 에코프로하고 쌍두마차 아니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공장도 매각하고 전략적으로 자금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고 작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차입금이 좀 올라갔지만 올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철강주도 U자로 회복하고 있고 관세 때려 맞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포스코 퓨처엠 실적도 안 좋았고 에코프로 실적 안 좋고 다 신저가 찍었죠. 이것도 포스코 퓨처엠도 신저가 찍었잖아요. 2월 10일 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2월 10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BM하고 뭐가 더 낫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에코프로 BM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 시총 큰 거 중에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손절 나와서 많이 떨어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미친듯이 팔고 있는 넓게 보세요. 외국인 기관을 많이 샀지. 넓게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그러면 여기 지금 자사주도 매입하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데는 자사주 소각에 매입하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보세요. 12만 2천 원에서 15만 5천 원 갔다가 그냥 요렇게 떨어지니까 쓰레기 같은 종목이 이게 2차전지 절대 안 돼. 2차전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미국 속스나 SQQ와 비교할 때처럼 그냥 내가 바닥에서 갖고 있어도 그냥 오르락 내려갈 때 단타나 치다가 포스코 퓨처 M은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 회복하려면은 22만원에서 6만원이 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 털어먹고 여기서 에코프로 BM도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다 털어먹고 하다가 진짜로 여기 도달될 데는 없는 거. 이거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나중에 제대로 올라가면 하루에 상도 때리는 애가 포스코 퓨처엠 아닌가요?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금지했을 때 상 때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바로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에코프로하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온갖 악재 다 나왔고 전고체 투자가 워낙에 많이 해서 연말로 미뤄지고 하지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임원들 매수하고 외국인들 기관 사고 샀다 팔았다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추세가 바닥에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얘가 대량 거래가 터져서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나요? 4% 떨어져도 됩니다.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화가 날 뿐이에요. 그냥 얘가 왜 떨어졌나? 미국이 폭락해도 2차전지주가 폭락할 이유가 없죠. 유럽이 폭락하고 중국이 폭락한 게 아닌데 일본이 폭락하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폭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코프로 BM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받은 거 털린 겁니다. 털린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4%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금요일날 4% 안 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다 급락 나왔는데 최근에 좀 올랐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매수 타점 21선 전후로 해서. 자, 포스코 인터 보면 알 수가 있죠. 포스코 인터 대왕고래 때문에 꼬라박았나요 이거? 대왕고래 때문에 예전에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근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인터도 좋기 때문에 121선 추세를 탄 거예요.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LNG 수출 확대한다. 그리고 이게 물류 관련주 중에 북미의 에너지 공급만 선제적으로 확보한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로 회복하러 가고 있는 거고, 포스코 DX 마찬가지예요. 물류 자동화 관련주 아니에요? 이거 동시효과로 또 뺐죠. 이거 동시효과로 뺀 거거든요. 한 5% 6% 빠지다가,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바닥에서 한번 급등을 했어요. 얘는 급등한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27,000원 찍고 그 여기 지금 요 밑에 내려온 거잖아요. 조정 나온 거잖아요. 이만큼 오르고. 그러면 이게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동시효과 거래량 빠면 거래량도 없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23,000원, 2,000원 이렇게 있다가 또 올라가면 3만원 이상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연차트로 보면은 포스코 DX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포스코 이 DX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IT 서비스 관련주고,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주예요. 산업용 로봇 자동화 관련주, AI 관련주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뜨는 섹터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 기술 관련주고, 탄소 중립 관련주고, ESS 관련주예요. 그러면 물류 자동화 관련주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연차트로 폭락한 종목이 월차트로 연타석 패턴을 20월선 깨고 월봉 거래량 이제 한번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랐던 이 가격이 고점이 아니에요. 이거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2차전 떨어지니까 그래 오늘 그냥 정리해. 그래서 그냥 정리하니까 요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래량 없이 빠진 상승 눌림목 자리 아니에요. 포스코 DX가. 그럼 22,3천에서 한번 다시 올라가면 3만원 돌파되면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건 한 3천원에서 한 38,000원 사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량 없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응급제 관련주 대주전자재료도 남들 안 갈 때 먼저 가고, 요번엔 좀 나인테크나 하나머티리얼즈 급등할 동안에 그만큼 못했지만 요렇게 올라줬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 요렇게 회복시켜줬잖아요. 이거 요렇게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있죠. 이거는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위로 올라탔어요. 응? 이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만드는 핵심 원료 황화리튬 관련주 아니에요? 기관들 사고 나서. 그러니까 오를 때 보시면 이거 다 털린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61선 갖다 쌍바닥 찍고 올라갈 때 또 비정상적으로 조정도 안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었으면은 트럼프 때문에 빠졌던 이 부분 반토막 난 거 회복 다 했잖아요. 주도주로 나섰잖아요.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노신소재 이거 도전제 관련주 이것도 보시면은 주가 거래 한 번씩 빠지고 그냥 120일선 거래 안 터지고 갔다가 그냥 내려온 상황이죠. 그럼 요 자리에서 얘가 지금 이 120일 위해서 털어먹고 튀었나요? 아니죠. 반등 좀 나오고 그냥 빠진 거예요. 요 밑에까지. 그럼 요 밑에 21선 왔을 때 또 기회예요. 요런 것들. 요런 것도 기회인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이것 반도체 관련주 매출 증가한다 그러고, 요거 황화리튬 관련주로 요렇게 최근에 올랐죠. 요거 또 트럼프 관련주 중에 올랐죠. 연타석 패턴으로 올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양이 왜 올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실적 좋아서 오른 거 아닙니다. 사우디 관련 호재 유증 취소로 오른 거예요. 유증 취소로.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이게 떨어진 거 대비했을 때 감사보고서 시즌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만 문제 없으면은 또 이게 또 반등해서 훅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PNT 보세요. PNT.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 눌림목 아닌가요? 2차전지 장비업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거래 안 터지고 20에서 왔으면 여기서 사면은 진짜 올라갈 때는 여기 떨어질 때 2차전지 장비주로 실적도 괜찮은 회사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주가 9만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트럼프 때문에 회복되는 거 한 6만 5천원 가는데 거래 터지면서 가느냐, 튀인 구간이 있느냐? 없어요. 이런 눌림목인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흑자까지 나와요. 흑자까지. 전구체 생산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전혀 안 오르고, 잘 보면은 그냥 여기 매물대까지 한번 올랐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2차전지 떨어지니까 거래량 없이.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로 가서
8만원, 9만원, 10만원 한번 찍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코스모 화학 마찬가지고, 심지어 윤성 FNC 있죠, 이거. 믹싱 장비 관련주 아니에요.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예요. 납품하니까. 삼성 SDI 천안 공장에도 우리가 그 라인 완공해가지고 우리 시생산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심 믹싱 장비 관련주 이게 최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냥 60일선 갔다가 거래량 안 터졌죠. 위로 넓게 보세요. 실적까지 얘는 엄청 좋은 애인데 이거 27만원 3만원입니다. 팔고 튀었나요? 그럼 꼬라박고 있나요? 그냥 요 위에 갔다 거래량 없이 빠진 거예요. 그냥 빠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21선을 잡아가지고 급등 이런 식으로 쳐서 올라가면은 확 올라가면 65,000원 이렇게 도달돼야 단기간에 바닥에서 2배라도 해먹는 겁니다. 아직 해먹은 게 전혀 없어요. 에코프로 전혀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빠졌지만 에코프로는 전방산업 회복도 되고 판매량도 되고 헝가리 공장도 있고 우리가 그 자본확충, 차입금 감소, 부채 감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중국 업체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가 미국이 중국 규제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이게 꼬라박는 차트인가요? 아니에요. 한 번 오르고 61선 위로 갔다가 바로 120선으로 급등 못하면 여기서 그냥 이 에코프로 BM 사태로 떨어졌는데 에코프로가 같이 급락을 안 했습니다. 한 5% 떨어지면 정상이에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6만 초반은 원래 우리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털고 아꼈습니다. 얘가 가려면 적어도 9만원 언저리는 찍고 조정이 나오면 나왔지. 이게 거래량 보세요. 에코프로가 지금 5분의 1 액분한 종목이에요. 근데 예전에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였었어요. 하루 거래량이 120만 주예요. 옛날로 따지면은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라는 거예요. 이거 액분했기 때문에. 하나도 팀 가격이 없고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팔지 2차전지 에코프로 지금 헐값에 다 가져가잖아요. 이거.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관세 딸 맞고 철강 난리 났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도 하고 우리가 한 61개 사업해서 프로젝트 구조조정 해갖고 1조 5천억 만들죠. 자사주 매입했다 소각하죠. 회사채 또 발행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핵심 계열사를 어느 정도 매각을 해서 수익성 떨어지는 거 처분해갖고 현금 한 3조 정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꼬라박고 있나요? 그냥 최근에 60에서 올랐다. 이거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가려면 40만 원은 가져야 돼요. 왜? 이 가격까지는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제자리로 내려오는 과정이고 한국은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려맞은 것도 없고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는 맨날 신고가 일본도 올라가는데 오히려 피해는 그쪽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보다는 더 협상을 잘할 텐데 다 내려왔으면은 일단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는 간 다음에 왜 작년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실적 안 좋다고 계속 얘기했고 연말 안에 실적은 반영이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포스코홀딩스 매도가고 에코프로 매도가서 미국이나 코인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올랐다가 좀 조정 나온 거 아니에요. 매일 오르면은 이거 또 손절 까고 다시 산 사람도 또 손절 나왔어요. 포스코홀딩스 또 손절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안 가고 한 조금 몇 프로 더 떨어지면 또 손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은 내가 1억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서 갖고 있으면은 40만 원 가면 복구되는 건데 1억 갖고 5천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절 친 분들은 1000만 원 갖고 단타치다가 또 아니다 몇 프로 먹고 정리해 왔다 갔다 근데 진짜로 120원 뚫고 연타석으로 급등해서 만약에 40만 원 가게 되면 갖고 있는 분들이 죄다 수익되고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떨어졌지만 포스코 홀딩스 추세 전혀 상관없고 포스코 피체엠 전혀 상관없어요. 신규 투자 많이 했고 대주주도 추가하면서 들어오고 그리고 전기차 업황 회복되고 있고 응급제 공장도 연말로 좀 조정했지만 결국은 진행되는 거고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회수할 때는 이런 데가 더 유리하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간 포스코 피체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퓨체엠 같은 경우는 22만원에서 5만원 이사를 찍을 때까지는 반등도 아니에요. 항상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서는 이 121선 위로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회예요. LG화학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냥 상승 눌림목이에요. 삼성 SDI 하나도 안 올랐어요. 상승 눌림목이에요. 며칠 올랐더니 21선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전체적으로 제가 봐드렸는데
그냥 잘 보시면은 상승 눌림목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보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보시면은 한 22,000원, 3,000원 여기 지지하고 오르면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지금 21선 요 자리에서 지지하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가 다시 요 가격으로 올라가서 22만원, 5만원 가면 바닥 대비 더블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때문에 2차 전지주 안 털려도 될 분들이 또 오락가락하다 단타는 다 손절하고 2차 전지 안 좋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눌림목 자리 아니에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지금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타이밍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슬라 계속 떨어진다고, 엔비디아 폭락 나온다고 그랬고, 브로드컴이니 양자 컴퓨팅이니 팔란티어니 거기 간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됐어요? TQQQ 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저는 SQQQ하고 쏙싸하자 그랬잖아요. TQQQ 또 급락 나오고, SQQQ 또 SQQQ는 급등 나왔죠. TQQQ 반대니까. 쏙스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게 쏙스 아니에요. 반도체 3배짜리 올라간다고. 또 폭락 먹었죠. 단기간에 몇십 프로. 쏙스. 차트 보세요. 하루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 시끄럽고 미국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갔는데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임원들 팔아먹고. 근데 쏙스는 결국은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에 또 단기 폭등을 해서 최근 고점 돌파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파 시도가 2차 전지에 반드시 나오는데, 쏙스로 따지면, 미국 따지면 잔파동이에요. 요러고 왔다 갔다 떨어지면 그냥 매수 기회인데, 미국 오르게 되면 하락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여기서도 수익을 내는 거고, 2차 전지주도 지금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며칠 오르고 떨어지는구나, 기회겠거니, 조정 나오면 내가 봐야지, 또 못 샀으면 떨어질 때 봐야지 하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고,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손절하면 반대로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재개돼도 이런 LG전자 같은 기업들, 인도가 콕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PBR 너무 낮아서 공매도 재개했을 때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LG전자가 지금 완전 신저가에 있고, LG, 이노텍부터 해서 지금 대다수 우량주들이 죄다 밑바닥에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빨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오히려 저가형 칩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휴대폰 쪽은 또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눌림목으로 내려왔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되고 우리나라 부양책 나오게 되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은 확 올랐다가 내려오는 추세에서 반등이겠지만, 삼성전자는 20에서 아래에서 또 어느 정도 요 밑에 5만원 초반권으로 매수 붙잖아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6만 한 4, 5천원 여기가 도달되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자사주 매입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박스 하단에서 오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매수하기 전까지는 박스 하단, 박스 상단, 여기 박스권일 거고, 2차 전지는 밑에서 쓸어가고 개인 투자자가 손절한 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날 내 거 급등 안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소부장도. 근데 에코프로가 쉴 때 나 혼자 상처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안 가면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할 수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할 수 있고, 내려오면 오르겠거니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에코프로 BM이 큰 악재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정말 속상하지만 또 바닥에서 내가 또 다시 매수하신 분들, 이거 봐라,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취소됐다, 다 매도가 다 같이 손절까지 2차전지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2차전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폭락 없습니다. 조금 바로 급등을 안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삼성, SK, LG화, 또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설명 다 드린 종목들, 눌릴 때 매수해야지 하면 대량 거래 터질 때, 진짜로 급등할 때 바닥에서 더블 칠 때까지는
더블 치는 종목, 3배짜리 터지는 종목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지금 100명 중에 50명은 나갔죠? 그럼 한국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회전되는 거는 지금 단타 종목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2차 전지안에서 회전이 돌면 결국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돌아서 다 급등합니다. 한국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 미국은 지금 엄청 고평가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세 때린다 해서 미국이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는 올라가고 한국이 왜 미국하고 같이 떨어지나요? 오를 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사를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떨어지면 유럽은 왜 급등하고 중국은 왜 급등하고 왜 지금 캐나다니 멕시코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 인하, 원달러 환율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주식이 또 올라가면서 몰렸고 거기에 우르르 갔죠. 우르르 가면 오랫동안 주가 회복 안 합니다. 미국 급등한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건설 섹터, 저는 대우건설 요런 데도 이런 데가 상승 눌림목이에요. 대우건설. 저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오르다가 120일선 위에서 급등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금요일날 5% 안 빠지면 거의 드물어요. 그런 종목들은. 세력주 아는 이상은. 그러면 요런 종목들 정말 큰 개라고 보고 있고 LG전자도 그렇지만 GS건설도 그렇고 DLENC, 현대건설, 건설 섹터는 분위기 바뀌었어요. 현대건설 최근에 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요번에 20에서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건설 섹터가 금리나 수혜주 자재값 안정화되고 인건비 안정화되면은 건설 섹터가 재개발, 재건축,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으로 크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주 바닥 때처럼.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홀딩스만 봐드리면 LVMC 홀딩스 많은 분들 정말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요 부분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라오스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세요. LVMC는 핵심은 이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정용진 회장이 원하는 것 여기 나오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LV 신세계 백화점이 면세점이 라오스에 6월 달에 생깁니다. 그리고 SPC 그룹 요 기사 읽어보면은 다 LVMC랑 하는 거예요. 이제 라오스가 뜨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뜨는데 국내 유통은 어려우니까 요게 뜬다는 내용인데 요 기사 읽어보시면은 한국 라면이 또 어디서 대박이 나고 있죠? 진격의 K라면 태국 넘어 라오스까지 시장 확장. 전년 대비 25% 상승. 태국에 이어 2위 차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라오스 쪽이 지금 현재 부동산도 엄청 오르고 있고 라오스 쪽을 LVMC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코콕마트하고 이마트 노브랜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 실적으로 이 코콕마트 나오죠? 현지 유통 매장인 코콕 메가마트는 이 LVMC가 코콕마트로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리고 이거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랬어요. 흑자전환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했고 신세계 백화점하고도 우리가 상반기에 면세점이 돼요. 그래서 요게 코콕마트가 LVMC 거예요. 그래서 이 코콕 검색하시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코콕이거든요. 여기 구글 지도에도 보면은 여기가 코콕 대형마트가 또 하나 더 생기고 또 여기 보시면은 제이마트를 인수했거든요. 제이마트. 이 제이마트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코콕마트, 제이마트, 이마트, 노브랜드 3개예요. 그래서 요거 기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기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코콕 스테이션을 뭐 노브랜드 이마트하고 이 건설이나 이런 데 입찰까지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반기 6월 달에 대형 쇼핑몰이 3개 생기고 거기에 주상복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콕마트 대형 생기고 전기차 충전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요 기사 보시면 LVMC하고 지금 하반기에 보면은 라오스 쪽 진출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파리바게트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라오스 LVMC하고 했거든요. 맘스터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 요 기사 보시면은 중국 라오스 철도 개통해가지고 중국 태국 라오스 연결되고 베트남 연결되고 직항 연결됐어요. 라오스가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그거는 가보시면 알아요. 라오스에 가시면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LVMC하고 점유율 50%입니다. 미얀마 현대차 LVMC 독점이에요. 라오스의 이마트 편의점 최다 LVMC 겁니다.
그리고 택시 LVMC에서 하는 거예요. 독점입니다. 뚝뚝이 전기차 충전소 LVMC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KR모터스 매각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라오스 비엔티안이 지금 엄청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세영 회장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냥 흘려보실 기사가 아니에요. 지금 요번에 책 쓰셨잖아요. 대박나서. 이 라오스에서 대박이 나서 책 쓰셨는데 LVMC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는 게 이 오세영 회장이 3년 동안에 LVMC 주변에 전환사채하고 유상증자하고 1,000원 이상 매집했고 이번에 2,000원에 또 100만 주를 갖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콕 메가몰이 6월 달에 또 만들어져요. 스타필드처럼. 그리고 여기에 한국 기업이 60개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마트 있고 노브랜드 있고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한다 그러잖아요. 면세점. 그럼 한 나라에 면세점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교육장, 뭐 놀이기구, 그리고 여기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 관련주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콕 메가마트 편의점 2,000개까지 돌파가 목표라 그랬죠? 이 정도로 지금 뜨고 있는데 라오스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안 되니까 노브랜드, 팩토리스토어, 라오스 진출 동시 신세계 그룹이 LVMC랑 합작해가지고 라오스에 지금 상반기에 쇼핑몰이 세워지는 거예요. 6, 7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 이마트는 라오스 최초로 진출해서 노브랜드 1호점 생겼고 여기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고 편의점 LVMC가 라오스 1등입니다. 그래서 코콕마트를 흑자 전환하면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라오스에 승부수 띄웠어요.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까지. 그래서 라오스 한류가 지금 엄청 뜨고 있다. 한류가 유통망이 뜨고 있는데 여기 기사 보시면 죄다 여기 코콕마트, 노브랜드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마트까지. 그러니까 이 라오스 쪽의 유통이라든지 교통, 온라인몰 이거 전부 다 LVMC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면은 정말 크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플러스 요게 라오스의 전기차 뚝뚝이에요. 라오스 돌아다니면 다 이거예요. 퀵 서비스합니다. 그걸 4륜차 택시까지 하고 있어요. LVMC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요것도 하는 거거든요. 뚝뚝이 이거 태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상반기 한국 기업 공개 못한 기업들 글로벌 큰 기업이 공개 못한 기업이 쇼핑몰에 다 들어갑니다. 몇십 개가. 그리고 라오스 검색하시면 한국하고 교류가 역대 최대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예요. 또 어쨌든 카카오톡 개발 중이에요. 온라인몰. 여기 매일경제방송에서 여기 회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라오스 온라인몰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고 라오스 국무총리 장관이 여기 와가지고 콕콕 대박 났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콕콕마트가 대박이 나고 있고 상반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KR모터스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드시 얘기했고 PBR 0.6배에 부채 비율 5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괜찮아요. LVMC는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실적 발표하면 되고 자동차 쪽 실적은 환율이 최고치예요. 차값이 3배 가까이 됐는데도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했고 분명히 왜? 줄어야 되잖아요. 차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라오스가 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차가 많이 팔릴 거고 그건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에요. 베트남은 자체 트럭 2등이잖아요. LVMC가. 그리고 미얀마도 적자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멘텀이 상반기에 다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도차이나 뱅크에서 이마트하고 지금 신세계 백화점은 무조건 LVMC 올인이에요. 라오스 쪽은.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세영 회장이 지분 추가했고 인도차이나뱅크 지금 현재 10% 갖고 있지만 인도차이나뱅크는 LVMC 오세영 회장이 80% 지분을 갖고 있고 KB국민은행하고 KB카드하고도 합작법인에서 지금 은행하고도 지금 같이 영업이익을 나눕니다. 국민카드하고 합작법인해 갖고 인도차이나뱅크는 라오스 최대 민간은행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기업에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잘 나가니까. 코라우 그룹 자체가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 매출이 2조가 됐어요. 원래 1조였는데 1년 만에.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라오스의 쇼핑몰이니 뭐 신도시니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다 이마트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까지. 그래서 그냥 거래량이 안 터졌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121선 뚫어서 2,500원까지는 저는 급등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상반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LVMH 거치지 않고 라오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 검색을 하면 전부 다 LVMH 관련 내용이고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 농촌 채우고 있잖아요. 국민소득 늘어나고 고속철도로 인해서 라오스가 발전이 되고 건설이 뜨고 있고 한국 기업이 도로 깔고 그 건물 짓고 있어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냥 오르지도 않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금요일날 2.9% 빠졌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윗단으로 거래가 터져서 한번 제대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외국인 이제 매수 들어올 때가 됐죠. 중장기 모건 스탠레드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LVMH 매수하고 있어요. 단타 외인 말고. 그래서 꼭 잘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보면 2차전지 정말 자세하게 해드렸고 자동차든 한국에 있는 대다수 바닥 종목들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하나 확실한 것은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2차전지 에코프로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죄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과정에서 흔들릴 이유 없어요. 2차전지가 움직이면 나머지 것도 다 움직입니다. 반도체 AI하고 차트가 반대로 보시면 돼요. 미국이 어디가 폭락하느냐? AI 쪽 기술주가 폭락 중이에요. 단기 폭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주까지 연타석으로 폭락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꺾이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낮게 되면은 관세 때문에 유럽은 많이 올랐고 다른 중국이든 일본이 다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쇼커버링이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가고 있는 과정에서 금요일날 그냥 화나는 일이 일어난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 영상을 좀 오래 찍어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짜리인데 구독, 좋아요 꼭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도움된다. 정말 영상 하나 찍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거의 다 우량주고 대형주예요. 조그만 종목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미국 조정부터 해서 말을 바꾸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들 저도 빨리 좀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힘이 나지도 않고 하지만 달라진 건 없고 오른 것도 없고 우리나라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 코인도 반토막 났습니다. 미국도 폭락 나왔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2번, 3번 돌려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도움된다는 따뜻한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건강 꼭 챙기세요. 사랑합니다.